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브리국어 현대문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살펴보죠. 먼저 수사에 대해서 살펴봤죠.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인데 수량을 나타내는 것을 양수사, 그리고 순서를 나타내는 것을 서수사라고 했어요. 각각 고유어와 한자어가 있었죠. 한자어 양수자는 1, 2, 3, 4 이렇게 했다면 고유어 양수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습니다. 서수사 같은 경우는 고유어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불렀다면 한자어는 제자를 붙여서 제1, 제2, 제3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죠. 동시에 우리가 관형사도 공부했었는데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는 말을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시관형사, 성상관형사, 수관형사를 공부했죠. 지시관형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시성을 갖고 있어서 이, 그, 저가 있습니다. 거기다 모르는 대상, 어느, 웬 이런 것 또한 지시관형사에 넣는다고 했고요. 수관형사는 숫자를 나타내주는 관형사예요. 뒤에는 보통 단위성 의존명사가 오게 됩니다. 3명, 2명 할 때 그 세, 두는 수관형사가 되는 거죠. 성상관형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관형사들을 말하는데 새, 헛, 옛, 맨 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시관형사와 수관형사가 아니면 모두 성상관형사에 넣어도 사실은 무방하다는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수관형사와 수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구분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수사는 체언이기 때문에 뒤에 조사가 붙는 반면 수관형사는 관형사이기 때문에 뒤에 수식을 받는 체언이 와야 된다. 그래서 그 둘로 구분을 할 줄 알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부사입니다. 부사는 어떤 품사일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수식어의 또 하나 부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부사의 종류를 분류해 볼 겁니다. 부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는 같은 수식어인 관형사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사를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부사는 기능상 수식어에 들어가죠. 수식어는 다른 말을 수식하거나 한정한다는 뜻을 갖고 있었고요. 관형사는 체언을 자세히 꾸며주는 말을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었던 게 윤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체언인 사람을 꾸며주는 이 새가 바로 관형사가 되는 것이었고요. 부사는 버금부자에다 말씀사자를 쓴다고 했죠. 버금부자는 보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adverb, verb는 동사, 서술하는 말들을 말하는 거고요. add는 덧붙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사의 우리 정의와 거의 일치합니다. 주로 용언을 자세히 꾸며주는 말, 용언은 서술하는 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용언을 자세히 꾸며주는 말을 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민서가 아주 좋다에서 용언은 좋답니다. 이 좋다를 꾸며주고 있는 아주가 부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부사에 대해서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의 종류를 살펴봐야죠. 자, 부사는 크게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성분부사는 constituent adverbs라고 합니다. constituent는 저번에 IC 분석할 때 그 C에 해당하는 거예요. 직접 구성성분이라고 했죠. IC가 구성성분 할 때 constituent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분부사는요. 문장 내에 있는 한 성분만을 수식해주는 부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분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지시부사입니다. 지시부사는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부사예요. 이제 지시하니까 여러분 이, 그, 저 바로 떠오를 겁니다. 맞습니다. 그 부사를 우리가 지시부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성상부사가 있어요. 성상부사도 우리 관형사에도 있었죠. 성상,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어떻게 방식으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관형사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냈다면 성상부사는 어떻게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부정부사가 있습니다. 부정부사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주는 부사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지, 성, 부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사진은 박지성 선수 아버지인데요. 그래서 지성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부사 보겠습니다. 문장부사는 문장이 영어로 sentence잖아요. 말 그대로 sentence를 써줍니다. 문장을 꾸며주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를 문장부사라고 하고 문장부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태부사인데요.
양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부사를 우리는 양태 부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접속 부사인데요. 접속 부사는 문장 또는 단어를 이어주는 부사를 말해요. 영어에서는 접속 부사가 아니라 접속사라고 하는 품사로 따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그 접속사에 해당하는 것이 부사에 들어갑니다. 문장 부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이제 예를 통해서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또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부사를 찾아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춰보고 스스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부사를 찾고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아닙니다. 놀다라고 하는 뒤에 용언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라고 하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는 절이, 실니라고 하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는 아주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가 보이는데요. 그래서가 왜 부사인지 모르겠다 생각하는 친구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접속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또 잘, 못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과연이라는 말도 부사처럼 보여요. 정말도 부사 같고요. 하지만도 부사 같고 계속도 부사입니다. 생각보다 부사가 많죠? 이 모든 것을 다 찾아내는 친구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 알아가면 됩니다. 먼저 아는 어떤 부사에 해당할까요? 부정의 의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부정부사에 분류를 하면 됩니다. 절이의 짝꿍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리, 그리 정도가 되겠네요. 이, 그, 저 들어가면 여러분 지시성을 갖는다. 지시부사에 넣어주면 됩니다. 내가 아주 싫니? 라고 했을 때 아주라고 하는 부사는 뒤에 싫니라고 하는 말을 그 성분을 꾸며주는 성산부사에 해당합니다. 우리 관형사에서도 그랬듯이 지시관형사와 수관형사가 아니면 모두 성상관형사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분부사에서도 지시부사와 부정부사가 아니면 성상부사로 분류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래서는 보나마나 접속부사에 해당할 겁니다. 자, 그래서가 빠져있네요. 잘도 볼게요. 잘도 지시부사, 부정부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상부사에 넣어야 되고요. 못은 당연히 부정부사입니다. 부정부사는 안과 못이 전부예요. 다음, 과연은 화자의 의심이 들어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양태부사로 분류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정말은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정말은 그래서부터 봅시다. 그래서는 접속부사에 들어가고요. 이 PPT가 매끄럽지 않게 만들어졌네요. 자, 정말 이제 나올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또한 과연처럼 화자의 태도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태부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지만은 어디 들어갈까요? 하지만은 그래서와 마찬가지로 접속해주는 기능을 하죠. 접속부사에 들어가고 끝으로 계속은 성상부사에 분류를 해주면 될 겁니다. 자, 지시, 성상, 부정, 양태, 접속부사를 각각 분류를 해봤는데요. 아직 좀 낯이 익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부사들을 접하고 부사들을 분류해보는 연습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부사의 특징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눈에 또 불을 켜고 살펴주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부사는 문장 내에서 이동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부사의 특징이에요. 택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문장에서 빨리는 부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맨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빨리 택배가 왔으면 좋겠어요 처럼요. 그런데 이동이 자유로운 편이지만 어디든 다 이동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가 왔으면 빨리 좋겠어요 처럼 왔으면과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 용언 사이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런데 문장 부사 같은 경우는 앞에 이 빨리 같은 경우는 이 성분 부사거든요. 문장 부사 같은 경우는 이동이 성분 부사보다 더 자유로운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연 택배가 오늘 도착할 것인가? 라는 말에서 과연이 문장 부사인데 택배가 과연 오늘 도착할 것인가? 혹은 택배가 오늘 과연 도착할 것인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택배가 오늘 도착할 과연 것인가는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착할이라고 하는 이 관형어가 것이라고 하는 의존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 사이에 다른 말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과연은
여기저기 움직임이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뭐 심지어 택배가 오늘 도착할 것인가 과연도 뭐 거의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문장 부사의 이동이 좀 더 자유로운 것이 성분 부사와의 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 부사에는요, 보조사가 결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택배가 빨리만 왔으면 좋겠다 해서 빨리라고 하는 부사에 만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죠. 이걸 우리가 보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택배가 빨리나 왔으면 좋겠다에 나도 보조사입니다. 그런데 같은 수식어이지만 관형사에는 이 보조사가 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관형사와 부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는 우리 지시 관형사였잖아요. 어느도, 어느만 안 되죠. 옛 성상관형사인데 옛만, 옛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조사는 부사에만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부사에 모든 보조사가 결합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또 보조사 말고 조사의 종류 가운데 격조사가 있는데 격조사 또한 결합이 안 됩니다. 보조사만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 체언을 꾸며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체언을 꾸며주는 것이 관형사의 고유한 특징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사도 체언을 꾸밀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주문한 택배가 바로 왔다 해서 바로는 오다라고 하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문한 택배는 바로 이것이다 해서 바로는 이것이라고 하는 대명사, 즉 체언을 꾸며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품사는 바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품사는 관형사구나 우리가 판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 체언을 꾸미고 있더라도 품사는 여전히 부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품사 고정의 입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품사 고정은 무엇이냐면 기능이 다르더라도 품사는 하나로 보자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여러분 그런 부사도 있어요. 지시 부사에 포함합니다. 바로 보면 알 겁니다. 어제 주문한 택배가 오늘 왔다 해서 어제와 오늘이 바로 시간 부사에 포함됩니다. 그럼 내일도 뭘까요? 지시 부사인 거죠. 자, 그런데 명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마지막 기회이다 했을 때 오늘은 뒤에 조사가 붙어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붙은 이는 주격 조사이기 때문에 격조사이므로 오늘은 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명사입니다. 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위에서 체언을 꾸미고 있는 부사들은 여전히 부사라고 했으면서 아래서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명사로 품사를 달리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품사 통용이라고 합니다. 한 단어가 여러 개의 품사적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품사 고정의 입장과 품사 통용의 입장은 서로 상반되는 입장인데요. 보세요. 오늘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했더니 명사,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 지금 시대라는 의미도 있고 부사로서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에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품사 통용의 입장, 품사 고정의 입장은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성어, 의태어 여러분 잘 알죠? 문학작품에서 많이 볼 텐데 이 의성어와 의태는 성상 부사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 또한 주룩주룩이 내린다라고 하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성상 부사에 들어간다. 그리고 접시가 쨍그랑 깨졌다 해서의 쨍그랑도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인데 역시 성상 부사에 포함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품사 통용과 품사 고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품사 통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 기능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반면에 품사 고정은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품사로만 고정시켜 놓고 있는 것이죠. 자, 품사 통용, 예를 들어서 첫째, 이, 오늘 이런 단어들은 각각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첫째 같은 경우는 수사도 있고요. 우리 서수사죠. 그리고 관형사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수관형사, 그리고 명사로도 쓰인다. 무려 3개의 품사로 통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명사로도 써요. 이를 위하여 할 때 이는 대명사지만 이 사람 할 때 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지시 관형사로 쓰이죠. 그래서 이는 품사 통용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또한 방금 살펴봤듯이 명사와 부사로 각각 쓰이기도 하지만 품사 고정어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다만 겨우 같은 경우는 이처럼 모두 부사로만 쓰입니다. 자, 그런데
대체로 이제 품사 통용과 품사 고정의 장단점이 있는데, 품사 고정 같은 경우는 1대1의 대응이기 때문에 품사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점이지만, 품사를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그것이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국어에서 우리 말에서는 품사 통용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 기능을 공유하는 단어들이 꽤 있으니 여러분 꼭 알아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학습 목표였는데요. 부사와 관형사를 직접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어 174쪽 여전히 보고입니다. 여러분, 대전제는 이겁니다. 관형사는 뒤에 체언이 와야겠죠. 그리고 부사 뒤에는 주로 용언이 와야 됩니다. 무조건 용언이 아니라 주로 용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대화에서 관형사와 부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춰보고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십시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사 공부했으니까 부사부터 찾아볼게요. 선생님은 일단 관형사는 세모, 부사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게요. 동그라미, 자, 어서 찾았고요. 그리고 아주, 꽤, 바로, 빨리, 겨우, 더, 그리고 자, 이렇게 선생님은 총 7개의 부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찾았습니까? 자, 그럼 관형사도 찾아볼까요? 관형사는 한, 세, 다도 여러분 부사인데 그냥 넘어갔네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의 관형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사 8개, 관형사 3개가 되겠네요. 그럼 각각 어떤 부사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오세요라고 하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어서는 부사가 되겠고, 지시, 성상, 부정부사 가운데 어서는 성상부사가 되겠네요. 아주도 뭐겠습니까? 아주는 선생님 맛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거 관형사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고 했죠. 아주가 체언을 꾸며주고 있더라도 아주는 용언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기도 하므로 품사 고정의 입장에서 부사로 봅니다. 그리고 아주는 지시와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상부사로 분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꽤 멋진걸요. 꽤는 멋지다라고 하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당연히 성상부사로 들어갈 거고요. 바로 옷걸이가 되니까 할 때 바로도 부사인데 뒤에 체언이 있지만 부사인 이유 뭐 더 설명 안 해도 될 겁니다. 빨리 마셔요에서도 마시다라고 하는 용어는 빨리가 꾸며주고 있으니 성상부사. 겨우 커피만 대접하는 거 아니죠? 했을 때 겨우 또한 커피를 꾸며주고 있긴 하지만 역시 겨우 왔다, 겨우 살았다처럼 용언을 꾸며주기도 하므로 부사입니다. 자, 먹을 거 더 없어요? 없어요를 꾸며주고 있는 더. 내가 다 먹었어요? 해서 먹었어요를 꾸며주고 있는 다. 모두 부사가 되겠죠. 한, 세, 그는 각각 수관형사,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부사와 관형사 구분하는 것이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체언을 꾸며주고 있더라도 이 단어가 용언을 꾸며주는 경우가 있다라 한다면 부사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품사 고정의 입장에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관형사와 부사를 구분해봤고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기는 안 읽어봐도 됩니다. 왜냐면 앞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보기를 읽지 않아도 문장 부사를 찾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 보기 2만 읽어볼게요. 자, 나는 아주 새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갔다 했을 때 아주는 새라고 하는 뒤에 오는 관형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부사는 아닙니다. 여기는 좀 더우니 다른 방에서 회의합시다 했을 때 좀이 꾸며주는 것은 덥다라고 하는 용언이네요. 전형적인 부사입니다. 엄청 빨리 가는 거북이도 토끼보다는 느리다. 해서 엄청은 부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 또한 성분부사가 되겠네요. 과연 이것은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네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으니까 양태부사고, 양태부사는 뭐다? 문장부사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네요. 자, 과연이라고 하는 이 부사는 바로 뒤에 오는 이 일도 아니고요, 앞으로도 아니고 어떻게도 아니고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부사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또한 양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죠. 그래서 제가 늦게 가더라도 먼저 식사를 하고 계세요 라고 하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는 문장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어렵지 않게 라, 마, 5번을 대부분 골라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사 살펴봤는데요. 부사의 종류도 이야기해보고 부사와 관형사를 구분해보기도 했습니다. 부사가 사실 우리 품사에서 가장 어려운 품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것저것 분류하기 애매할 때 부사에 넣어놓은 것 같은 그런 품사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접속부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충분히 분류가 가능한 품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말들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사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